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장중에는 증시가 조금 나빴지만 마지막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한번 보고 가야겠죠. 지난밤에는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 핵 및 석유 시설을 제외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유가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6%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우리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국채 금리였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거기에다가 2년물 및 5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물은 4.15, 10년물은 4.29까지 상승했다는 소식.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이미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주가는 2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대선 관련주나 그런 것들을 투자하다 보면은 딱 느껴지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여론조사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 관련주 중에서 누가 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트럼프 관련주만 올라가고 해리스 관련주는 완전 다 박살이 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거 아닌가, 전 세계 돈은 트럼프에 베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금액으로 1억 원을 오늘 저녁에 이르면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드디어 4개월 만에 7만 달러 선을 달아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공약이 주목을 받으면서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 일주일 동안 디지털 자산의 수익 유입된 금액은 9.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9,900만 원, 10% 넘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식이 뜨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개인적으로 STO 관련주를 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STO랑 비트코인 관련주가 또 이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반감기 이후 6개월이 딱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과연 비트코인 신고가 되면서 달려가 줄지, 그렇다면 관련주는 당연히 달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보던지 아니면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보던지 혹은 관련주를 몇 개 사보는 그러한 전략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CBDC도 온다고 합니다. 내년 초 한국은행은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올해 12월부터 테스트를 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늦어지며 내년 초로 밀렸다고 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코인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는 신한은행을 포함 KB, 하나, 우리, NH, 기업 등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며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은행 한 곳을 정해서 개발한 전자지갑에 토큰을 보관하다가 결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 테스트를 위해서 신한은행에 이제 배달 어플 땡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과연 CBDC도 우리 생활에 빠르게 올까요? 그렇다면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다음 달 5일,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진짜 코앞인데요.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 확실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예상을 뒤엎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당연히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IRA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주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기가 막힌 역전승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친환경 관련주가 매우 크게 급등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IR에 대한 폐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화석 연료와 원전 생산 확대를 더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원전 관련주가 최근 난리가 나고 있죠. 과연 대통령은 누가 될지 그리고 이 에너지 정책은 어느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6을 소유한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이 들어왔는가? 일단 먼저 사진 정리 및 편집 기능이 들어왔고요. 검색을 통해 내가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검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기능이겠죠. 사진에 원하지 않는 물체를 지우는 클린업 도구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이랑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답해주진 않지만 연말에는 챗 GPT를 시리에 통합해 더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궁금한 걸 굳이 네이버에 찾을 필요가 없이 시리한테 다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AI에게 목숨을 걸었던 거겠죠. 그리고 매일 메시지, 메모 등에 쓰는 글을 AI가 자동으로 수정하거나 요약해주는 기능 등 어떻게 보면 이미 뭐 삼성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능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의 미국 시장 전망을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까지 미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 줬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만 하고 그냥 평생 그것만 투자를 했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면은 향후 10년은 아니다. 이때까지와 다르게 연평균 3%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그거를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뭘 사야 하나 봤더니 바로 커버드 콜 ETF 요게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자, 커버드 콜 ETF는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장 여기에서는 딱히 그 느낌이 없고 행보장에서 가장 강한 수익률을 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물론 미국 증시가 향후 10년간 좋을지 나쁠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누가 알까요? 그러나 최소한 미국장이니까 횡보는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장, 테마주 뭐 이런 것들 안 하시고 안전한 적립식 투자를 앞으로 한 10년, 20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미국 커버드콜 50%, 그다음에 지수 상품 50%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종이 빨대 쓸 때도 별로라는 느낌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종이 빨대의 빌런은 카프리선이었죠.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빨대로 그 작은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제 빨대, 종이 빨대는 좀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빨대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 순간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농심에서 드디어 카프리선의 빨대를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다음입니다. 환율이 막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결국 이창용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 탄약이 충분하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은 지금 라인에서 일단 당분간은 버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환율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당장 대선이 다음 주니까 이미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앞으로 그러면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증시가 좋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시간 기준 갑자기 증시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또 금투세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등장하자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제발 좀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듀프라는 단어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제품이라는 뜻의 듀플리케이션에서 파생된 단어인 듀프는 가성비 높은 대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바로 화장품, 미용 쪽 이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SNS나 아니면은 뭐 틱톡 이런 곳에 듀프를 검색하면은 명품 혹은 비싼 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템을 소개하는 글이 넘쳐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 게 그겁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만 들어도 갈색병이니 뭐니 하면서 비싼 명품 화장품이 되게 유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미샤에서 사실상 원료가 똑같은데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팔아서 대박이 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명품 업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LVMH는 작년보다 3% 감소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맨날 가격 올리기 바빴던 명품 업계는 최근 들어 할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품이 안 팔리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소식도 떴습니다. 내년부터 AI 양자 투자를 막는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인공지능 등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데요.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나도 중국 잘 팬다, 트럼프만 잘 패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 이제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뭐 친해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반도체와 AI만큼 양자 컴퓨팅도 많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아직 개화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양자컴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말을 정리만 해보자면은 북한 내에서 김정은 암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경호 수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딸 김주혜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통한 친구, 그 딸의 지위가 일부 격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 내 러시아 파병은 현재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사들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대북 방송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다 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다고. 그런 식으로 비밀을 다 까발리고 있으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난리인지 그 이유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며 우크라 정부에 따르면은 북한군의 탈영을 걱정해서 처용조가 따라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탈영을 한다면은 그 탈영 생각도 못하게 아예 만든다는 건데 참 전쟁이라는 게 뭔가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나도 52주 신고가야. 최근 외국인 기관이 쓸어담고 있는 이 주식 8거래일 내내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은 벌써 3개월 내내 쓸어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를 보면은 28에서 34%까지 최근 3개월간 급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 3개월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때 외국인이 다 모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요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로텐도 그렇고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친구들 중에서 방산주가 많은데 여기에 한국항공우주도 나도 끼자라고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실적은 당연히 좋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퍼는 18.37, 평균 목표 주가는 7만 원. 과연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XL 이야기를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HBM을 이야기할 때 CXL은 빠지지 않는데요. 자, CXL이 뭔가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GPU, 메모리 등이 CPU랑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 통합이 어려운데 이거를 CXL이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해제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 5명이 각각 1리터짜리 물을 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은 목이 좀 많이 타는 성격이라 1리터 먹고 나니까 되게 부족해요. 그러면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시 남는 물 있냐?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귀찮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CXL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그냥 중간에 큰 물통 5리터짜리를 두고 목마른 사람 와서 그냥 퍼 먹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 풀링이라고 하는데요. CXL 2.0부터는 이 메모리 풀링 기술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XL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CXL은 Next HBM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HBM을 대체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HBM 다음 단계가 CXL이다. 이 말은 조금 틀렸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요. 참고로 HBM은 D램을 건물처럼 쌓아 올려서 용량을 늘리는 제품이라면은 CXL은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 반도체들끼리 통로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HBM은 이렇게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XL은 그 길을 닦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참고로 CXL은 현재 3.0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CXL 2.0 기술을 탑재한 CPU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이닉스는 현재 HBM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기 싫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발 여기서라도 반전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우 치열하다고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뭐 당장 내년부터 지금 HBM이 올해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런 것처럼 CXL도 뜨겁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네요. 2028년 그 정도는 되어야 CXL이 HBM처럼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쨌든 올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HBM에서 재미를 많이 못 봤다면은 CXL이 앞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미리 공부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 8위로 진입했고 K-팝 여가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박수칠 일이죠. 그리고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서도 4위를 진입하면서 상위권에 안착했는데요.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2억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연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핫백 차트가 8위로 진입했는데 여기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서 뭐 슬금슬금 올라가서 뭐 5등, 4등, 3등, 혹시나 1등 뭐 요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관련주는 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 끝나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거를 당연히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노래는 1등이라는 기록을 차지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30만 원인가 하고 봤더니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 아파트의 그 평균 월세 차이가 3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낳았다고 돈 걱정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30만 원 줄 테니까 서울 안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올해 4월에서 8월 합계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12년 만의 일로 반등 조짐이 보일 때 더욱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다 주는 건 아닙니다. 1380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추후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380가구는 조금 적은 편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게 더 커질지 그리고 과연 효과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